라인이 하나은행이랑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뭐 동남아 쪽에도 핀테크 예. 단어들 진출하고 요즘 토스도 예. 동남아에 진출한다고 핀테크로서 동남아는 싼 인건비 외에 어떤 서비스를 하는 소비자의 시장으로서도 매력적일까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력적. 왜냐하면 ARPU 1인당 구매액이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 리니지 레보루션을 가지고 베트남 시장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한 30억을 쓰면서 막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때렸어요. 하루 매출이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마블이 에게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P2E 등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동남아에서 들어온 유저들 같은 경우 과금에 잘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잘 안 사요. 예를 들면 아시아 국가 전반을 볼 때 1인당 과금액이 가장 높은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유저 수가 작아도 일본 시장은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로열티가 특정 게임에 딱 빠지면 오래 해요. 오래. 잘 안 바꿔요, 게임을. 그 다음에 ARPU가 높은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한국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느끼고. 중국 게임 회사들이. 한국 마케팅 비용 대비 수익이 높거든요. 그다음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에요. 하지만 라인이라든지 토스나 이런 회사에 동남아에 가는 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에요. 그 회사들은 결국에는 모바일 기반의 사회로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이 대단히 낙후되어 있어요. 특히 IT하고 금융을 결합하는 그런 시도에 있어서는 거의 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이라든지 산업이 변화하고 그걸 가지고 동남아로 이게 들어가는 베트남이나,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지금 성장이 그동안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갖고 물론 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구축을 해놓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동남아를 하면 80년대 한국 같아, 70년대 한국 예, 같아라고 맞아요. 하는데 요즘은 거의 우리나라만큼 발전한 도시들도 이제 많아지고 이 성장 속도가 확 치고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는 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 국내 시장에 가지는 그 규모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예를 들면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인구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필리핀 이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질이라든지 어떤 내부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다이내미즘을 설명할 때는 외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만으로 설명했으면 태국이 우리의 한 5배는 강하게 성장을 했을 거예요. 태국은 초기부터 60년대부터 일본 자본이 대규모로 일본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거점이 태국이에요. 70년대, 80년대. 근데 자기네 자동차 회사 하나 못 만든 거네요, 지금. 예, 예. 근데 중국은 다르잖아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좀 전기차 등등해서 그 다이내미즘이 내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런데 베트남이 엄청나게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전체의 어떤 산업을 끌어올렸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 중국이고 특히 부동산은 중국이에요. 그러면 그 외자들의 효과를 다 빼버리면 이제 그래서 베트남의 빈그룹 등등이 이제 자동차 만들겠다고 이제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미 세계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IT라든지 따라오기에는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그게 베트남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1970년대 박정희의 가버넌스, 즉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된 이후에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관심 있는 건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중국의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하고 쭉 이야기를 해볼 때 느끼면 좌절감이 있어요. 우리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세계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예. 아직 나라가 조금 낙후돼 있으면 유의미한가요? 이 시대에? 왜냐하면 그건 경사 성장 방식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학술적으로는 그게 자원을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냐면 스탈린 시대에 시작됐어요. 지금 러시아는 저렇게 후진국이지만 볼셰비크 경명이 일어난 직후에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중화학공업 집중 정책을 편 거예요. 모든 경공업에서 자원을 뽑아다가 그래서 스탈린 시대에 몇 천만이 아사했잖아요. 하지만 중화학공업 하면서
유인 우주선을 먼저 쏘았잖아요. 그게 미국이 받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미소 냉전 시대에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의 블록에 대항할 만한 경제 블록과 어떤 군사력을 갖췄잖아요. 핵무기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배웠던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인민을 일부를 희생시키고 강제로 이걸 빼앗아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비슷한 방식이 우리나라 같은 박정희가 썼던 경제 개발 계획, 몇 개년 계획 이런 거 전부 그런 거예요. 5개년 계획.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자본을 투입하는 거예요. 베트남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냉전이 끝났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까지 많은 어떤 미국의 지원을 받았냐면 냉전의 최첨단의 전투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진영보다 훨씬 잘 산다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한국의 성장 자체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동남아는 그게 없어요. 미국에 왜 베트남에 기술을 줘야 되죠? 왜 미국 인도네시아 자본을 줘야 되죠? 할 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가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이건 사실은 애교고요. 이건 뭐 세 발이 피고 미국과 소련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잖아요. 서로 정보원들을 살해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그건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중국이 어떤 제사제로 낮추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개발도상국 동남아 그런 냉전의 수혜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외국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거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내부의 자기 인력들을 예를 들면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자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재벌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끌어들여서 어떻게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외부적인 소비 유형은 아마 커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처럼 IT라든지 제조업 이렇게까지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이에요. 그들의 고민을 바라보는 저희는 그러면 생각만큼 공격적일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그런가요? 또? 네, 빨리 들어.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빨리 들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왜냐하면 단기에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지표가 안 나오잖아요. 아니 시장 점유율하고 맞춰서 매출이 안 나오는데 뭐. 근데 그러면 그만둬버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넷마블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충격, 뭐야 이거, 한국에 뭐 10분의 1도 안 나오잖아, 뭐 이런 비용은 들였는데 거기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좀 시들을 하거든요. 근데 한때는 또 베트남이 뭐 우리의 뭐 중국 다음이라는 또 이런 이야기해도 아무래도 ARPU 낮다고 이야기해봐야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래 그러니까 롱텀으로 긴 호흡으로.